배운 지 한참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아요. 기억이나 하겠어요. 407번부터 좀 보죠.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다. 자, 직선, 야 조용히 너. 뭐가 6개가 있어요? 질문이 6개야? 안녕하세요. 아니, 말을 생략하게 해요. 뭐야, 쟤. 너한테 좀 거칠게 해줘? 407번. 점이 있는데요. 직선과 두 점을 갖다 주고 직선 L 갖다 주는데 명제를 볼게 먼저. L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각도가 90이 된다.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점수 K를 찾자라는 건데. 그렇죠?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점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이제 위치관계 상관없이요. 그냥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가 A고 하나가 B겠죠. 이쪽을 A라고 줄 거고 이쪽을 B라고 줄 거예요. 이제 좌표 나와 있는 거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1, 4.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그린 건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데는 A, B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좌표가 좀 중요하거든요. 뭐 좌표 평면은 뭐지 거꾸로 바뀌겠죠. 이쪽이 밑에가 뭐 Y축이겠죠. 야, 누가 이렇게 헤헤헤헤 누구야? 헤헤헤헤 진짜 웃음소리 독특하시네요. 야 조용히 해. 사부자 뱀소리 내지 마. 너 뭐야? 나왔어? 아니에요. 얼굴로 떠들지 마. 너무 싫어. 아 됐냐?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이것도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니니?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직선 L이 있어요. 이 느낌만 조금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L 자체는 그 y는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고 y 절편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평행이동이 막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k가 결정되면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직선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그럼 봐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랑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상황을 좀 이렇게 연출 좀 해볼게요. 그 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래? 이 사이에 만약에 기울기 마3짜리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직선 위에 점이 P인 겁니다 지금.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직선 위에서 어딘가에 P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구 조건은 뭐냐면 각도를 주거든. APB APB 이게 뭐냐면 A로 시작해서 직선 위에 있는 점 P 그리고 B 그 각도가 직각이어야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은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를 P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었을 때 느낌이 약간 직각 느낌이 들지 않겠니? 그죠? 느낌을 일단 이렇게 살려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있어, 반대편에. 반대편에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는데 반대편에서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들게끔 점을 딱 잡으면 이렇게가 다시 직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인 건데 이게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봤거든? 이거를 APB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직각이 좀 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제 이거지. 원래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되는 그림은 이제 3-2에서 이제 배웠어요. 3-2에서 뭘 배우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조금 살짝 이제 응용된 버전이고 원래 기본 그림은 얘야. 그래서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이 삼각형이 여기가 좀 직각 형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들게끔 오면 자 이게 뜻하는 게 뭐지? 원주각이 90인 게 보여요. 일단 두 점이죠. 그 다음에 요게 양끝점. 그래서 지금 이 4점을 지나면 원이 존재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지? 지름. 그렇지. 얘가 하는 역할이 지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살짝 변형된 게 왼쪽이거든.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된 거냐면 그 지름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각형이 위아래로 달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름을 기준으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위아래로 이렇게 달려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원주각 때문에 이게 90도 90도니까 반원에 대한 이제 원주각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다시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외접원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너 뭐가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무서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뭐가 재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은 뭘 주냐면 결국에는 이거를 일반화를 초역시키면 결국에는 이제 이 P가 이렇게 존재를 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AB지 A 요거 음직선 이것의 이제 정체가 뭐가 되셔야 되냐면 얘가 지름이셔야 됩니다. 얘가 지름이 되신 상태에서요. 생각을 여기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름이 이렇게 있는 얘가 지금 지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 느낌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위치를 좀 바꾸자. 자 여기 이렇게 A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름이 AB가 된 상태에서 이 원리에서의 어떤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고 느낌은 약간 이거예요. 기울기가 어차피 결정돼 있으니까 K가 하는 역할은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울기 마삼짜리랑 직선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원에서 만난다라고 치면요. 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이 두 점이 P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포인트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냐하면 A, P, B를 연결해보면 여기가 직각이 반드시 될 테니까, 그지? 느낌? 여기도 직각이 반드시 될 테니까. 직각이 되는 이유는 원주각 때문입니다. 그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됐어?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존재한다잖아. 이게 명제가요. 지금 명제 거기 끝에 좀 읽어봐. 어떤 여기에 밑줄 쳐야 돼. 어떤 점 P, 어떤에 밑줄 쳐야 돼. 그러면 이건 모든이랑 부정관계인 거죠.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성을 갖다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P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명제는 참인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직선하고 원과의 위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원과 안 만나. 안 만나면 이 점에 아무리 P가 온들 A, P, B를 갖다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A, P를 갖다가 이제 이 각도를 갖다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직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일단은 원주각 상태에 P가 잡혀야 된다는 건데 결국엔 이 P가 잡히려면 원과 직선이 만나야 되는 설정이죠. 그렇죠? 안 만나면 상황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설명이 좀 길었고요. 그 이제 빌드업을 이렇게 지금 친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정답은 뭐냐면 결국 저런 P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과 직선이 지금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다. 또는 이제 만나야 되는 상황이다. 이걸 갖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원은 당연히 이제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으로부터 여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이제 B. 자 이렇게 딱 놓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나왔을 때. 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당연히 P가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원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인데요, 저게. 만약에 한 점에서 이제 만난다라고 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A, 여기가 B고, 이쪽이 이제 A라면, 1,4에서의 그 접선 기울기 이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이제 어디까지 그냥 딱 풀면 되냐면 그냥 이 직선하고 원이 만나는 상황에서 P가 잡히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일단 접선 계산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간편하게 이게 지금 중심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접선까지 들어가면.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나더라도 어쨌든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이 점이 P가 되겠죠. 반드시. 얘가 지금 지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직선을 긋게 되면 얘가 현재 지름인 상태니까 이쪽이 90이 됩니다. 일단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요 거리가요. 자, D가요. 일단 반지름 길이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지 일단 무조건 만나고, 그지? 요 길이가 작아야 지금 이 직선하고 원이 만나는 상태잖아요. 두 점, 그지? 같아도 된다. 대신에 제가 애매하게 설명을 좀 덧붙였기 때문에 이 등호 붙이는 거는 마지막 정답에서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마지막 정답에서 판단해도 관계가 없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보류해 놔. 그래놓고 일단 확실한 건 위에 거는 이거는 확실하니까 작아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자 저걸 갖다 풀게요. 그럼 이제 중심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중심은 현재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A랑 B의 중점으로 중심을 찾습니다. 그죠? 자 중점은 두 점 평균이야. 그렇지? 중점 M 잡고 M 갖다 찾을게요. 두 점 평균이니까 합을 2로 나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콤마 몇이죠? 2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현재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요 직선의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L식 나와 있고요.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붙인 다음에 우리가 거리를 갖다 찾았었죠. 그래서 저걸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3x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플러스 y 마이너스 k. 자, 여기까지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로부터 중심인 마이너스 1,2까지의 거리를 갖다 구한다. 근데 이게 지금 D인데 자, 거리 공식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이제 까먹을 때마다 틈틈이 외우세요. 알겠죠? 계속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자, 대입해서 절대값이 분자입니다. 알겠죠? 자, 대입해서 절대값이 분자니까요. 자, 분자 쪽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마3 더하기 2, 마1 마이너스 k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됐어? 그 다음에 자, 분모 같은 경우는 자, 요 x계수, y계수가 필요합니다. 제곱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얘가 현재 d야. 자, 근데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지, 그지?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얘랑 거리 구한다. 그게 이제 반지름.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하세요. 또는 A랑 B랑 거리 구해가지고 2로 나눠 이렇게 구하셔도 관계가 없죠. 저는 그냥 이제 MB 요거 찾을게요. 됐죠? 점과 점 사이 그 반지름 길이 갖다가 찾자라고 하는 거.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MB를 갖다 찾는 거니까 자 이걸 갖다 구하는 방식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갖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루트에 빼서 제곱이에요. 마3 빼기 빼는 순서를 그냥 이제 상관없어요. 빼는 순서는 관계가 없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하실 때는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냥 두 점을 뺀 거를 제곱한다가 느낌이 조금 더 강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4가 들어가고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2의 제곱이라서 4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루트 8이라서요.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보다 이 거리가 더 작아야지만 직선하고 원이 현재 만나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등호는 현재 판단 보류라고 했어. 일단 알겠지? 등호는 현재 판단 보류를 해놓고 일단 문제 계속 풀죠. 자, 이거 갖다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양변을 루트 10을 갖다 곱해서 정리를 먼저 하세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되냐?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동방에 변화 없고 루트식 갖다 곱하시면 2루트 20이니까 4루트 5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1차 공식이거든? 절대값을 포함한 1차 공식이야 이거. 알겠지? 바로 풀게. 자, 절대값 먼저 풀면 자, 마이너스 4루트 5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절대값 안쪽의 식이 자 이렇게 되겠죠. 4루트 5보다 작다. 이렇게 됐니? 절대값 풀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k니까 1을 갖다가 더 하신 다음에 천천히 풀게. 여기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여기가 1 플러스 4루트 5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k니까 자 일단 등호는 지금 보류 판단 보류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얘가 음해보가 붙어서 앞으로 오는 거 맞죠? 1로 그래서 4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뒤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루트 5 이렇게 막히는 게 맞지? 됐어? 여기까지가 일단 내가 구한 k에 대한 범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등호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갖다 따지는 건데 마지막에 요거 보세요. 이게 등호가 들어가든 말든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양끝점이야. 그치? 정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정수랑 정수로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안 들어가요. 이 양끝점. 그치? 이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K 구하겠습니다. 이거 정수 개수 갖다 찾아야 되거든? 뭐부터 가능해? 이거 4루트 요거부터 볼게요. 요게 지금 루트 80이죠? 요거? 저게 루트 80이니까 루트 80 같은 경우는 9보다 작고 8보다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략 8점 얼마 이건데 그냥 정수 부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파악하겠습니다. 자, 얘가 그러면 이제 몇이 되냐면 이쪽, 이 양끝 쪽이 7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끝에는 여기 조심해라. 자, 여기 계산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8점 얼마를 하니까 마이너스 9점 얼마를 말씀하겠죠? 마이너스 9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정수계수 찾으시면요 마이너스 9 이상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9부터 들어가고 뭐보다 이제 작다? 7까지 되는 건데 8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정수계수 따라서 17개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정답이 17개네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두 점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접선까지 고려를 갖다가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저렇게 접하는 상황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P가 어디랑 뭐랑 같아지니까 A랑 같아지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각도 AP, B를 갖다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접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찾았는데 저게 마이너스 3이 안 된다라고 치면은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답을 내는 데에는 요 부등식에서 등호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정수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됐지? 끝. 다음 문제 갈게. 408번. 네. 응? 7.xx보다 작은 거는 정수가 7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8보다 작은 게 맞지. 됐을까? 408번 갈게요.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8번. 자, 두 조건을 갖다가 보시고, 자, P이면 Q이다가 참. 자, P 조건 먼저 볼게요. 이게 조금 이제 주어진 식 자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자, 식이 현재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옆에 2차 부등식처럼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에요. 뒷부분,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시고 Q는 일단 범위를 내가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왜냐하면 이게 2차 부등식이니까요. 그렇죠? Q는 일단 무조건 찾는 것 같고 뭐 구하는 거냐면요. P이면 자 Q에다가 이게 참이었으면 좋겠다를 구하면 돼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치면요. 내가 보여야 하는 거는 자 P가 Q의 부분이 돼야 된다. 이거 보여야 되는 거 맞지? 됐어요? 근데 이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이게 안 풀려요. 오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P면 Q이다를 이대로 해석한 상태에서 이 부분집합을 보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우가 일단 여러 가지로 나눠져야 되고 이제 이런 거지. Q가 지금 생긴 모양 자체가요. 지금 이게 2차 부등식을 풀면 근이 지금 마3하고 1 나오죠. 맞아요?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오는 상태니까 맞지? 아니지 반대지. 마이너스 3이랑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범위 자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 같은 경우는 Q의 지금 범위인 건데 이 Q의 범위 안에 P집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죠? 네, P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P집합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돼. 지금. 그치? 근데 이제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가 있어요.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얘랑 얘랑 상태가 부호가 다르다. 이 정도 일단 파악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경우는 두 가지야. 얘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음수라면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족하도록 하는 범위가 지금 P집합을 나타내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작업 자체가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P집합을 판단을 해서 이 안쪽에 집어넣어야 되는 뭐 상황이거든요. 이 안쪽에. 근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게 왜 그러냐면 기준은 뒤쪽으로 잡아요. 일단 첫 번째, 얘가 만약에 음수면 봐봐. 얘가 음수라는 거는 얘가 이 Q집합이 이미 그 녀석이 음수인 범위를 갖다 구했는데 얘거든. 그지? 무슨 말이 되겠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얘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얘가 양수여야 하는 범위가 노란색 범위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가 음수이면서 동시에라는 표현을 했어요. and 얘도 양수여야 된다. 이거니까 당연히 집합적으로 보면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집합과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됐니? 근데 교집합은 교집합을 할수록 집합이 계속 작아지는 게 맞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장이 되냐면 어쨌든 얘랑 이제 겹치는 부분을 갖다 구하면 그게 어디든 간에 이 안쪽에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야. 일단 생각은. 그러니까 밑에 걸 따질 필요는 없지. 그지? 밑에 거는 무조건 부분집합 됩니다. 라는 거야. 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녀석을 만족하는 것은 이미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이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거를 해석하는 건데 이거 봐봐. 이게 만약에 양수잖아. 이게 양수면 이게 반대로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대로 바뀌죠. 진리집합이.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는 건데 똑같이 그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저 왼쪽에 있는 식이 음을 만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일단 집합은 이쪽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 번거롭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경우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두 번째 경우도 이제 확인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걸 갖다 보이려고 해봤더니 쉽지가 않다. 그냥 이제 느낌을 이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 명제를 보이기 위해서 직접 보일 수 없으니 뭘 갖다 사용한다. 느낌은 대우를 보인다. 약간 이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를 한번 이제 좀 쳐볼게. 얘가 차는 걸 보이는 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not Q이면 자 not P가 된다. 이걸 갖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가 지금 집합의 포함 관계는 뭘 보여야 되냐면 자 Q의 여가 자 P의 여가 되는 걸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갖다 해석하는 게 이제 같아요. 그럼 P의 여는 뭐고 Q의 여는 뭐냐? Q의 여는요. 자, 한 번 더 써드릴게요. 그 P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집합은 그 조건, 거기다 조건을 좀 달게. 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부정이 되는 거야. 부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mx 여기까지 마이너스 3 여기까지가 0 이상이 된다. 이게 P의 부정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Q의 부정은 마찬가지로 그냥 얘가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자 0 이상이다. 이게 굉장히 좀 유익한 게 왜 그러냐면 너가 지금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너가 보여야 되는 방향은 Q의 여집합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야. 근데 봐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부분이 이미 여기 뒤쪽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분 관계 자체가 이걸 만족하려면 얘가 항상 무슨 상황임을 고려하면 충분해? 얘가 그냥 0 이상인 상황을 갖다 고려하면 항상 이걸 만족합니다. 됐지? 얘가 0 이상이 되면 이 관계가 항상 만족해. 맞아? 얘가 0 이상이 되면 맞아?
됐어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위쪽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려면 이 0 이상을 만족하는 이 x 값들에 대해서 얘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라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뭘 풀어야 되냐면 전체가 0 이상으로 가려면 얘가 0 이상일 때는 앞쪽이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풉니다. 조금 이제 논리관계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생각이. 됐죠? 자, 부분관계를 만족하려면 Q의 여를 만족하는 이 조건이 이미 P의 여도 만족을 한 상태에서 일단 앞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체가 0 이상으로 갈 때 얘가 0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쪽 부분을 0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기부터 이걸 풀어야 돼요. 제가 뭐? 이분권 어디였지? 자, 그럼 문제는 상황을 좀 두 가지로 좀 바꿔서 보셔야 돼요. 여기 조금 어렵거든. 여기. 그러니까 식 차이가 조금 이제 쉽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를 뜻하는 범위 자체는 뭐냐면 이게 지금 뒤집어진 상태니까 요 밑에 부분은 지금 해를 나타내는 집합 자체가 이렇게 반대로 좀 꺾여서 나가는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자, 경계 부분은 마삼하고 이렇게 됐지?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거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해야 돼. 알겠지? 그 얘기는 뭐냐? 이 범위 안에서 이 녀석 이 식이 0 이상이어야 돼.를 보이면 돼요. 일단.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범위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자, 이제부터 함수에 대한 해석이야. 이 2차식이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이걸 2차 함수로 이해하시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떠 있어야 돼. 또는 0도 가능하니까 접하는 거 허용합니다요. 그치? 그러면은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 이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지금? 아볼이죠? 아래로 볼록인 상태니까요. x축과 위치 관계를 갖다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x축과 위치 관계가 접하거나 또는 x축보다 떠 있어. 그러면 얘는 항상 만족이야. 맞지?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이야. 모든 실수가 해라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실수가 해라는 거예요. 그럼 봐. 이쪽 부분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면 모든 실수 x이면서 동시에 이 녀석. 그러니까 부분관계가 만족하는 거 맞지? 이 상황은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이 같아지면서 부분관계가 만족하는 거야. 자, 다시. 자, 요 2차 함수 형태로 해석했을 때 X축에 걸리거나 그것보다 더 크면 이쪽의 부등식은 모든 실수가 해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0 이상이어야지 얘가 만족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 동시에야, 동시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 진리집합, 이쪽 부분 진리집합의 교집합이 P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런 상황이라면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 녀석이 0 이상이다. 여기서의 해집합은 모든 실수, 여기서의 해집합은 Q의 여집합의 진리집합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교집합하면 그냥 이쪽에 대한 부분에 해가 P의 여집합의 해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는 모든 실수이고 여기는 Q의 여집합을 만족하는 실수들. 그것들의 교집합.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얘를 만족하는 이제 x들이지. 맞아? 그러면 걔는 뭐랑 같냐면 Q의 여집합을 만족하는 x들이랑 같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이 같은 집합이 되면서 부분관계를 만족한다. 됐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접하는 상황이니까 무슨 근을 가져? 접하는 상황이니까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D가 0. 두 번째,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갖지 않으니까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 돼. 3-1 버전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D가 0보다 작다를 처리하는 것이고 둘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냥 판별식이 0 이하다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판별식이 0 이하다를 좀 처리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자, b제곱부터 갈게요. 자, m제곱 마이너스 4m이 0 이하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풀면 2차 공식이지. 이거 풀면 m 값이 0 이상 4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해 찾았어요. 여기. 자, 이게 첫 번째. 연립부등식 풀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거를 풀어서 나왔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얘가 위치 관계가 항상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만약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어쩔 건데. 이걸 구해야 돼. 근데 그거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저도 지우고 여기 위에다 써줄게. 자, 2번을 위에다 쓰겠습니다. 2번은 요 2차 함수 형태 자체가 x축과 만나는 점 상태가 두 점일 때. 만약에 이런 상태면 어쩔 거야? 만약에 이런 상태면 어떨 거니?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이 범위 안에서 봐봐. 이 범위 안에서 이 녀석이 항상 0 이상이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근데 그 범위 안에서 동시이니까요. 교집합이에요.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진리집합들이 P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 범위를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범위 안에서 이 녀석이 항상 0 이상이면 전체가 0 이상으로 가지.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됐죠? 지금 일로 와봐. 여기 볼래? 이 범위 안에서 여기 이 범위 안에서 요 함수 요 전체 요 함수 값이 0 이상이어야 돼 라는 소리예요. 됐냐 여기까지?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함수 값이 0 이상인 부분은 이 부분이야. 여기 맞아? 함수 값이 0 이상인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 됐죠? 그러니까 x축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라는 거야. 여기랑 여기. 됐어? x값이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 0보다 작죠. 지금 그지? 그게 0보다 작으면 얘가 지금 깨지잖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경계 부분하고 1이라고 하는 경계 부분이 저 노란 색깔 부분 안에 속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오고 이쪽에 1이 오면, 이쪽에 1이 오게 되면 이 명제는 이것의 진리 집합은 요 부분 관계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됐을까? 그림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범위 안에서 양수여야 된다. 얘가 양수인 방법은 지금 이 노란 색깔 범위 있잖아요. 노란 색깔 범위 안쪽에 이 빨간 색깔 범위가 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 소리야. 됐죠? 세팅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더라? 이게 당연히 이제 못 풀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근해 분리야. 근해 분리. 수학 3에서 배웠습니다. 근을 어떻게 이제 어떤 경계로 이제 분리하는 거. 기억 안 나죠? 어차피. 근해 분리를 풀면 이제 매뉴얼은 뭐냐면 첫 번째 판별식을 갖다 푼다. 근이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됐죠? 근해 분리를 푸는 방식은 세 개를 풀어야 돼요. 원래 원칙상. 두 번째 축방 위치 결정. 축방 위치를 나타내는 부등식을 갖다 푼다. 세 번째 함수값의 위치. 세 번째는 함수값을 갖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일단 이제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여기 풀어놨거든. b를 갖다 계산해놨거든. 맞아? 이 녀석의 부정이에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지? 그러면 이것의 반대니까요. 이것의 부정이니까요. 이거 푼 거 범위 어떻게 나오겠니? m이 0보다 작고 또는 m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부정을 갖다 걸어버리면. 맞아? 자, 축방 위치는 뭐냐면 축방의 위치는 당연히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의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봐. 여기서 축의 방정식 구하셔야 되거든요. 축방 구하는 방법. 너네 2차 함수 이제 기말범인데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응?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라고 외우셨는데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버려. 알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웠는데 자꾸 까먹으면 그걸 외우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 두 분의 합 얼마? m 2로 나누면 2분의 m 2분의 m이 축방입니다. 그렇죠? 2분의 m 자, 요게 축방이에요. 지금 자, 내가 어떻게 구했죠? 두 분의 합을 생각한 다음에 2로 나눴어. 그렇지?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면 축방이야. 알겠니? 왜 그렇게 돼요?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근이 이렇게 걸리면 여기 거리가 똑같아서요. 됐죠? 중점이니까 여기 알파 걸리고 여기 베타 걸리면 가운데 뭐 걸리겠니?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 축이 걸리겠지. 됐어? 이렇게 보면 얘 위치 어떻게 설정합니까?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라고 설정해야 돼?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 n값 세팅합니다. 풀면은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함수값 세팅.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에서의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되니 0 미만이어야 되니 이걸 갖다 따는 거예요. 여기 찍히죠. 얘도 여기 찍히죠. 이쪽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판단은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차피 저 사이에 지금 근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도 너희들 판단해야 되는 건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F3이 0보다 커야 되는 건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0보다 X축보다 무조건 위쪽에 떨어져야 되는 거 맞는데 이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지금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죠? 요 포인트를 지금 지난다는 얘기예요. 2차 함수가. 그럼 형태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관계가 없냐 이걸 따지는 거야 지금.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관계가 없죠. 왜 관계가 없어요? 이쪽에 봐봐. 얘가 0 이상인 걸 보이는 거야 우리는 지금. 됐어? 그럼 2차 함수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범위가 마상 포함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 값이 0 이상이면 된다는 것은 0이어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맞죠? 0이어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0인 상태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f-3 하고요. f1 값이거든요. 이 값들이 0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범위는 또 두 개가 나와.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마상 집어넣어 볼게요. 9 플러스 3m 나와요. 9 플러스 4m 나오겠지? 9 플러스 4m이 0 이상. 요거 하나 풀어야 돼요. 근데 요거 푸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거 푸니까 m이 마이너스 4 넘기고 9로 9 넘기고 4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이 요거 이상이다. 이렇게. 두 번째, 1값 집어넣으시면요. 1 마이너스 n 플러스 n. 그냥 1이네? 맞아? 1이 0 이상이다. 모든 실수가 해입니다. 그죠? 항상 성립이라는 얘기야. 자, 결론은 뭐냐면, 자, 1번 판별식에서 풀었던 거 있어. 여기.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랑, 자, 축방의 위치. 요거랑, 그 다음에, 항상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 것은 고려할 필요 없어. 어차피 모든 실수기 때문에 자, 요거랑 3개 하나, 둘, 3개 연립부등 이렇게 됐죠? 연립부등 어떻게 되는 거니? 자, 2보다 작고 동시에 걸리는 거 찾는 거니까요. 자, 따라서 해를 여기다 쓸게요. 요 3개의 연립부등식은 자, 따라서 m이 4보다 크다, m이 2보다 작다. m이 2보다 작으셔야겠죠. m이 자 2보다 작고요. 자 뭐 이상. 자 봐. 헷갈리면 그냥 그릴게.
0하고 자 여기가 4지.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거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첫 번째 거 끝. 자 두 번째 요거 볼게요. 2보다 작다. 여기 2 여기 이쪽에 걸리겠죠? 2보다 자 작고 마이너스 6보다 끝에 요 부분 여기가 2 됐니? 그럼 얘는 그냥 이제 쭉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여기야. 얘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는 한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왼쪽, 그지?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왼쪽은 요 정도 오겠죠?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이상.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범위가 맞아? 자 범위가 3개니까 요 선이 3개가 겹치는 게 연립부등해예요.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뭐였냐? 라고 따졌을 때 마이너스 4분의 9였다. 됐지? 정답 좀 내볼게. 자, 결국에는 이제 m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지금 범위거든? 요거.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자 4분의 9보다는 이상. m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최종적인 범위입니다. m값. 어렵네요. 그죠? 어려워. 결론은 뭐냐면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하자. 첫 번째 거 푼 거 어딨지? 1번, 이게 2번이 아니라 구별 잘해. 1번 첫 번째 거 한 번 풀었고요. 두 번째 거 풀었지. 1 또는 2야. 1하고 2는 합집합이어야 돼. 됐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번에 대한 2번 범위, 이게 2번 범위고 1번 범위 여기 있다. 이게 1번 범위. 맞아? 1번 또는 2번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제 1번, 2번은 합집합입니다. 따라서 0에서 이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어차피 이제 0에서 저 범위가 이어지니까 요 양끝점이 이렇게 되겠지. 4분의 9. 자, 여기가 최종적인 범위입니다. 따라서 얘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0에서 일단 이제 붙으니까 정답은 최대값은 얘, 최소값은 얘. 최대, 최소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뭘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곱하기 최대, 최소. 자, 마이너스 8 곱하기 최소값 곱하기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 날리고 곱하기 72 이렇게 되는 정답은 70.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근해분리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해분리 나중에 숙제에서 또 나온다. 공부해야 된다. 쉬는 시간이요? 몰라, 조용히. 바쁘다. 410번 가겠습니다. 주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큰일 났어요. 왜? 시간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 니들이 무슨 큰일이 있어. 내가 큰일. 여기 10 갖다 볼게요.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방향 잘 따지세요. 자, 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따지는 거지. 너가 보여야 되는 것은 Q가 P의 부등식이다. 됐냐? 첫 번째 거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해 중에서 특수한 경우. 얘는 항상 0 이상인데 0이야. 동시 만족하는 거에 X가 하나밖에 없고 1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등식의 해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상하다. P의 진리집합이 X는 1밖에 없어. P의 진리집합이 X는 1밖에 없어. 지금 이거예요. 됐죠? 그럼 상황이 이게 지금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 방정식이 Q의 해집합이 2개일 수가 있나? 그럴 가능성이 없죠. 해가 2개 가다 버리면 이 녀석이 이미 집합 원소 개수가 1개인데 2분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가능성은 두 가지야. 첫 번째, 근이 없거나. 상황은 이겁니다. 얘가 근이 없거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초록 색깔은 얘가 뭐가 되면서 얘 부분을 만족하는 거예요? 얘가 등집합이 되면서 부분을 만족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근을 갖는다. 중근 1을 갖는다. 하필이면. 그치? 제가 중근을 가지면서 이제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휴집합 자체가 중근 1을 가지면서 진리집합이 1이 되면서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부분집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경우는 이제 두 번 풉니다. 첫 번째, 근이 안 되는 거 한번 푸시고 중근이 되는 거 한번 푸시고 됐죠? 얘는 지금 근 자체가 1로 주어져 있으니까 1 대입해서 그냥 K값 찾으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판별식으로 간다. 그래서 1번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돼요. 됐죠?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얘를 갖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 3K 플러스 7 B제곱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 자, 여기까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뭐 전개해서 풀어도 좋고 그냥 16 넘겨서 풀어도 좋고 뭐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전개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20이니까 플러스 42K 49에서 16 빼면 얼마야? 3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여기가 0보다 자, 인수분해 여기 33 3하고 11 밖에 안 될 거 같아. 그리고 3으로 나눕시다. 죄송해요. 3K 제곱 플러스 14K 플러스 11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3, 1 11 이렇게 되는 거지. 1, 11하고 11. 미안. 부호는 둘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접체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0 나오는데 마이너스 3분의 11 초과 K 마이너스 1 이게 맞겠지? 범위. 첫 번째 거 푼 게 이거야. 자, 두 번째 근이 1이 된다. 어차피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무슨 조건이야? 거기가? 정수 K니까. 여기 정수 K 미리 뽑아보자. 그 뭐부터 걸리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두 개 딱 걸리는 거지?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중근 1 갖는다를 처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제 x값에다가 1 집어넣으세요. 그렇죠? 자, 요게 근이니까 x값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자, 이건 x1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 플러스 2는 맞죠? 그럼 얘 3k만 넘기면 되겠다. 자, 3k는 4 빼기 7이니까 마상 이렇게 되고 k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요 3개 요거 2개 요거 하나. 모든 k값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6. 정답이 2번이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 다음 411. 왜? 70 풀었어요. 그럴 수 있지. 봐봐 빨리. 자,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고요. P는 Q제곱의 약수 그리고 PQ 서로 이해 좀 하자. P가 Q제곱의 약수라는 거는 봐봐. Q제곱의 약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다 찾을 수는 없어요. Q가 뭐일 줄 알고, 그지? 다 찾을 수는 없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Q제곱의 약수는 일단 1 무조건 이제 갖고 있는 거 Q랑 그 다음에 Q 무조건 갖고 있죠, 약수로. 그리고 자기 자신 Q제곱도 무조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사이에 Q가 무슨 수인지 얘가 합성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약수를 갖는지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이런 것들 중에서 이것 중에서 P가 있어. 이런 소리야? 맞지? 근데 서로 소여야 돼. P가 어디 있을까? 1. 1분이 더 되겠어요?
1이 아닌 다른 약수는 그 약수 자체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1이 아닌 이상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P랑 Q가 이것들 중에 P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 Q랑 서로소가 되는 것은 일단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P가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지? 근데 얘가 서로소인 거니까 자 요거 따라서 P는 1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에 생략이 조금 돼 있는데 Q제곱과 자 PQ가 서로소라는 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P랑 Q제곱도 서로소. 거듭제곱 한 것도 서로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소인수가 겹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P는 1이야 그래서 첫 번째 거 괄호에 들어갈 식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거기 P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Q 제곱 여기에서 P제곱이 P가 1이니까요 이게 날라가요. 됐죠? 따라서 N제곱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를 자 Q제곱 플러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얘가 첫 번째 박스 가 집에 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하나면 5명 결사 맞죠? 김경 어버이날인데 왜 니들이 결석해? 김경 그다음에 누구 있지? 찬소 어버이날 아닌데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으니까 오늘 뭐 겸사겸사 또 누구 있지? 수빈이랑 한우? 아니요. 아니 현우 얘는 연락도 없어 아니 여기서 클래스에서 사라질 것 같은 애예요 그다음에 한 명 누구지?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줌 없어. 누군가 둘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어씨 불안한데. 그 이탈리아 갔더니 아 와우 당신의 기억력 이탈리아. 아니 이탈리아 레전드. 와 스페인을 기억해? 쟤 미친 거 아니야? 잘하는 거 있네. 진짜 좀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지 저기가? 잘했어. 잘하는 이탈리아다. 뭐 말넘심이 뭔데? 말 너무 심하게 잘한다? 와 진짜 칠다. 이런 차이 진짜 칠다. 말 너무 심하게 잘한다? 말이 너무 심하다. 야 얘가 가야. 그래서 야 거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제 결국에는 각 그 이제 n 제곱 그러니까 제곱수인데 얘가 어떤 제곱수 더하기 1꼴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얘기고 그냥 모순을 갖다 보이는 거야. 모순을 갖다 보이는 과정은 봐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n 제곱 사이에 이제 이게 앞뒤로 막은 다음에 이런 n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그냥 가는 건데 첫 번째로 그 짝수 홀수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이는 과정에서 1번 만약에 그 이제 첫 번째가 Q가 2K라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짝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가 짝수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Q가 짝수일 때 뭐가 성립하냐면 이걸 보이는 거예요. 자, N제곱이라고 하는 게 너가 지금 여기 Q제곱 가에서 구해놨죠? Q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이 사이에 누가 이제 끼어들 수 있냐?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야. 자, 나는 이거일 때를 푸는 거니까 이 Q 자리에 2K를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자 2K의 자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봐봐. 얘보다 작은 거는 2K의 제곱이 더 작아. 그치? 맞아? 얘보다 더 작죠? 어디서 많이 해봤어 얘들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할 때 부등식으로 일단 이제 구하는 거 해봤지? 뭐보다 더 클까? 뭐보다 더 작을까 얘가? 그렇지. 2K 플러스 1보다는 작죠. 맞아? 여기까지 됐니? 이 부등식만 봐. 이게 지금 성립하는 상황이죠? 이거 자체가 일단 모순이라는 거야. 왜?
n은 자연수인데 봐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곱 날리세요. 어차피 제곱이 양수니까 각 변에 루트 갖다 씌워가지고 날려도 돼. 날리면 제곱 루트 여기는 루트를 씌워야겠지? 맞아? 여기 루트가 씌워지면서 제곱 날리면 n 맞아? 여기에 루트가 들어간 게 n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 얘 날리면 결국 따라서 이거 봐야 돼 이거 얘보다 크다 n 얘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2k보다 크고 n이 2k 플러스 1보다 작다 이걸 얻게 되죠? 야 이게 지금 n이 지금 정수야 그지? 아니? 야 2k 플러스 1 이거는 1 차이 나는 두 정수야. 1 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에 정수가 있다. 바로 그냥 모순 나오는 거지 맞아? 모순 됐냐? 이렇게 해서 했어요. 모순을 갖다 보였다. 됐습니까? 그 홀수를 보이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안 할게 또 같은 방식. 두 수 사이에 정수가 없으니까 모순 이렇게. 그래서 현재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식 자체가 뭐냐면 여기 지금 제곱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네모 박스가 뭐가 돼요? 이게? 왜? 내부 뭐 어쩌겠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전체 클리닉 잡혔어. 하는 걸로 잡혔어. 학원에서 하기로 제 학원으로 잡힌 거. 뭐야? 이게 나야. 그 다음 이제 계산. 이게 지금 FQ고요. 요게 FQ. 요게 GK. 계산하시면 정답 3번입니다. 쉬었다 할게.